대통령님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33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전임 국무위원들은 다 바뀌었고 지금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다 오셨는데 전에 인사말 하지 않으신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전에 인사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여기서 가면서 할까요? 네, 제 기준으로 누구부터 할까요? 전에 안 하신 분. 해양수산부 장관님부터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맞이해서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선도해서 한반도 남단 불경 지역에 새로운 수도권, 저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해양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새로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쭤 돌아가면서 하시죠. 누구 다음에 안 하신 분? 다음 통일부 장관님. 네. 네, 20년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얼마 전에 이임한 국무위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관으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2번 국무회의 했는데 그때 발언량이 많았다.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중소기업벤처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된 한성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놓인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소임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복과 성장과 행복이란 단어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중기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거의 모든 부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장관님. 네,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먼저 국가와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고비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계획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2.3 불법 개헌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군은 군심이 흩어져 있습니다.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님께서 많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네, 우리 장관님은 국방홍보원인가?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혹시 송 장관님은 전에 말씀하셨던가요? 안 했죠? 여기도 신임입니다, 신임. 네, 한 말씀 하시죠. 새로운 각오로. 예, 대통령님. 저는 그야말로 우리 총리님한테 사실
그 선수를 좀 뺏겼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려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연속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통과 신속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성과를 최대한 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음에 먹고 있던 걸 총리님이 취임사에서 그대로 쓰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마음으로 그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그 삶이 조금 나아지도록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은 마음으로 또 새롭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돼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80% 국민들께서 수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24%포인트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소비 쿠폰을 기다려왔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좀 되새겨봐야 될 것이 언제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급자인 우리 또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이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좌절감,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뭐 카드에 금액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배려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 경험 삼아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폐사 가축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추가의 농가 피해 예방,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5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무슨 상수도 공사하는데 맨홀을 들어갔다가 또 2명인가가 질식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무슨 큰 통에 그걸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또 질식 사망했다고 해요. 뭔가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건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그걸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합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기는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랍니다. 전에도 뭐 1,000억을 들여서 동일사고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죠.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막교대로 이어서 뭐 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생각해서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원청, 하청 관계.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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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그래서 4번, 5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 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 ENC 같은 데서 1년에 5명씩 이렇게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아마 그런 거와 조금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산재사고,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좀 오늘은 우리 국무회의에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요거는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프가 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꺾이는 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 게 있으시면 요거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